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한 달 전만 해도 국채 금리가 5%를 가는 게 아니냐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4% 초중반으로 안정적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30년물 국채 금리도 보시면 현재 4.6%까지 내려왔다가 소폭 반등했지만 4.6%, 4.7%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 베팅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물가가 예상대로 잡히고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근접해서 정석적인 흐름대로 내려와서 금리 인하 베팅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보시면 작년 코로나 시기 때 급격하게 금리를 내렸었고 거의 제로 금리에 근접하다가 그 다음 코로나 시기에 풀려진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고금리를 팍팍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대 5.5%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지금은 소폭 내리면서 4.5%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에 근접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될 때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코로나 시기에 제로금리와 상당히 비슷하죠. 물론 첫 번째 순으로 지금 가면 상당히 좋겠지만 현재는 관세 우려에 따른 소비자 심리 급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 그리고 현재 경제 지표에 관세 충격이 아직 반영이 완벽히 된 건 아니라는 그런 신호가 많습니다. 확실한 건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고요. 트럼프 취임 전만 해도 울퉁불퉁했지만 큰 추세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가고 있었지만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브레이크가 잡힌 상황이고요. 4월 초에 상호관세가 시행됐으니까 5월에 나올 지표에 미국 4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진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적 경기 충격, 공급망 대란이 오면서 기준금리를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급격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공급했고요.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베팅이 늘어난 게 관세로 인한 성장 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반등,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 베팅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두 번째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겨우 내려오고 있던 인플레이션이 관세로 인해서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렛츠고! 현재 패드워치를 보시면 올 12월 달 연말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약 75bp 낮은 3.5% 수준에 도달할 거라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장 5월에는 금리 동결로 건너뛰더라도 6월부터 12월까지 남은 5번 회의에서 25bp씩 3번 또는 4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기존에는 6월에도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 2일에 나온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고용이 견조하고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시 6월에는 금리 동결로 바뀌었습니다. 6월 달에 금리 인하냐 아니면 동결이냐 이것은 5월에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계속 바뀔 듯 합니다. 무튼 시장은 큰 틀에서 금리 인하를 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기대와 다르게 파월 의장의 발언과는 거리가 멉니다. 파월 의장은 4월에 두 차례 공식 발언을 통해서 관세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중앙은행은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죠. 이런 발언이 있은 이후에 트럼프는 꾸준하게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위터에 계속 이런 글을 올리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유가는 하락했고 그리고 금리도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은 없고 식품 가격도 하락했고 중국에 대한 관세 얘기는 넘어가고요. 미국의 과거 지도자들은 미국이 현재 이런 상황에 놓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을 느림보라고 지칭하면서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저격했습니다. 현재는 파월에 대해서 해임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앞으로 만약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면 모두 파월 탓이라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인데 현재까지 미국 실업률이 4.2%, 4% 안팎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4%가 아주 낮은 수준의 실업률입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시장은 성장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소득과 그리고 지출도 현재 견고한 상태입니다. 경제가 조금 둔화되어도 일자리가 튼튼하면 소득이 유지되고요. 그렇게 되면 관세 때문에 물가가 더 높아져도 지출은 계속 될 테니까 침체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시장은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우려되는 지표를 보시면 4월 29일에 발표된 미국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인데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86으로 코로나 초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고요. 설문에 따르면 일자리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다음날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을 보시면 10만 건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날 미국 GDP 1분기도 3년 만에 역성장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런 역성장은 바이든의 탓이지 트럼프의 영향이 아니라고 트럼프는 일축했고요. 곧 관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바이든 흔적이 지어지면 전례 없는 호황이 시작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월 2일에 발표된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와 미국 실업률을 보시면 비농업 고용지수는 이전 대비는 낮았지만 예상 13만 명을 크게 상회하면서 고용이 아직까지 견조하다는 걸 증명했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예상보다 하락해서 물가 압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했고요. 실업률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아직 고용이 견조하고 최근 이 한 지표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고요. 이때까지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할 명분은 없지만 여전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27주 이상의 장기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5월 지표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5월 지표에서는 4월에 시행되었던 상호 관세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관세 협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기업과 소비자들은 심리가 얼고 있고 지갑도 닫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최근 지표까지 고용이 견조하자 연준의 정책 유지에 힘이 실리면서 국채 금리가 소폭 재상승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하 베팅이 늘어났던 이유는 고용 데이터의 큰 추세는 약화되고 있고 아직은 둔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침체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이번의 경우죠. 결국 연준이 등판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침체를 피하려면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극적으로 관세 정책의 수위를 완화하거나 판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건 예측하기 어렵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게 최고라는 거죠. 제가 5월달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해임하지 않는다고 했고 내년 임기까지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파월은 더 이상 임기 연장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요. 현재 나온 지표만 봤을 때는 둔화는 확실하지만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강력한 명분이 안 됩니다. 다만 5월 한 달 내내 어떤 지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6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아니면 동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5월 지표를 정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앞으로도 5월 지표도 꾸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